네. 네. 자, 이제 3부로. 네. 네. 상무님 이 백그라운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셔서 조금 뭐 쉬시면서 경험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는 바로 이제 뭐 롯데에 합류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한 엔젤 투자를 좀 했었고, 투자를 좀 하셨고, 투자를 했고, 한국에 이제 자주 왔었거든요. 자주 네네. 왔는데 괜찮은 회사들한테 마찬가지로 엔젤 투자를 했고, 뭐 실전 투자한 회사 중에 뭐 제조업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인터넷 사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조업에도 투자하고, 뭐 당연히 기존에 하던 유사한 인터넷 사업에도 투자하고, 몇 개, 뭐 네다섯 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다섯 개를 사실 꽤 규모 있게 투자했었는데,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투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날렸죠. 많이 날리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돈과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잘못되고, 근데 그 관계들이 사실은 돈하고 얽혀 있는 관계들이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그 과정에 제가 또 기술 경영학이라는 그 박사과정 수료도 하고, 놀다 보니까 공부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직접 창업한 IoT 회사도 하나 있고, 아직도 있긴 한데, 그 회사는 뭐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첫 번째는 제가 아주 흥거리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흥거리하지 않은데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컴퍼니 빌딩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아주 젊고 역량 있는 대표를 찾아서 그 회사를 사실은 대표로 맡기고 지분도 그분한테 그러니까 머저리티를 드린 상태로 회사를 제가 이제 최소 아주 작은 지분 정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이제 모양을 바꿨고, 근데 아직은 결과는 모르겠어요. 창업한 회사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몇 개 투자한 회사는 사실은 한 2개 정도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 2009년부터 한 2014년까지 그다음에 그 박사 수료도 하고, 하여튼 박사님이 되셨군요. 그리고 또 수료했기 때문에 박사는 아니죠. 네네. 박사 수료, 박사 과정 수료까지만. 아직은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공은 어떤 박사? 기술 경영. 기술 경영. MOT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걸 하고 2015년에 우연찮은 기회에 또 롯데정보통신에서 이렇게 뭐 아까 합류를 하셔서 CTO로 해서 CTO 거기가 이제 어쨌든 신사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기꺼이 가서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그 일종의 뭐 지자기 기반으로 실내측이 하는 그 회사를 하나 발굴해서 투자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역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쪽에서 투자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회장님이 뭐 지시하신 걸 듣고 그래서 이 회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 쭉 듣다 보니 그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실 수밖에 없는 뭐 그동안의 커리어가 그게 있으셨다는 게 그냥 느낌이 확 와서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그 정말 적임의 역할을 하시는 게, 근데 역으로 또 보다 보니 롯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대기업은 나름대로의 또 어떤 생리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쪽을 이렇게 뭐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만드시는 거에는 또 어떤 뭐 노하우가 됐든 어떤 장점이 있으실까요? 장점이 없죠. 없고 장점이 없고 없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쪽을 그러니까 롯데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당연히 스타트업 소통 잘해야 되고,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양쪽에 저희가 그래서 뭐 스스로는 이게 영향이 없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저희 법인 대표님은 롯데그룹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고, 사실은 그룹에 굉장히 신임이, 왜냐면 롯데 미래전략연구소라는 주식회사 일종의 그룹의 전체의 컨설팅 역량이 있는 브레인 조직이죠. 브레인 조직이라서 사실은 롯데그룹의 핵심적인 회장님 비롯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다음에 계열사들하고도 대부분 관계가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활하신 분이 저희 법인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가능하면 그쪽은 뭐 스스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관여를 안 하고 대표님이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스타트업 쪽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초반에 한 1, 2년 정도는 그때 그룹에 이제 저희 현재는 지주사인데 그쪽에 잘 안 갔었어요. 잘 안 가고 뭐 부르시면, 그런데 회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한 뭐 2달, 3달에 한 번씩 꼭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드리거나. 예, 뭐 이러긴 하는데 그때도 가능하면 저는 안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뭐 꼭 오라고 하시면 가서 또 설명드리고 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좀 잘 메꿨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롯데 그 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CVC라고 하기도 애매한 일종의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혹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법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있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게 뭐 있다면 있고 사실 없다면 없는데요. 그게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신기술 금융회사 신기사 등록을 했거든요. 그 펀드 만들기 위해서 네. 신기사를 저희가 이제 그러면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신기사가 된 건가요? 네, 신기사가 됐습니다. 신기사면서 엑셀러레이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로는 등록하지 않았어요. 등록하지 않았군요. 이름만 엑셀러레이터고 실제로는 신기사고. 근데 신기사가 그냥 이런 엑셀러레이팅 활동을 외부 도움 없이 그냥 대기업의 자금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신.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정부나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 자금을 받거나 또는 뭐 펀드를 받거나 이러면 제약이 되게 많은데, 또는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거나 또는 뭐 여기 이제 길 건너에 팁스타운도 있지만 팁스 운영사가 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뭐 원하는 것도 많고 제약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봐 전혀 안 받게 자금을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예, 이제 엑셀러레이팅 멋지네요. 프로그램은 자본금으로 그냥 소액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5억, 10억, 20억 단위는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열사 편입이 그렇지만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30% 이상이 되면 계열사 편입이 되고 이런 그 조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있죠. 저희가 롯데가 아직 지주사 체제가 아닌가요? 지주사 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특이하게 이제 저희 취지에 굉장히 동의하셔가지고 그 KB 하나 그룹에 하나 회사가 들어와 있고, KB 금융 쪽에서 KEB, KEB 하나은행, KEB 하나은행, 하나대투 이쪽에서 들어오셨고, 또 KB 금융, 그또 정권 쪽에서 저희가 주주로 출자로 조합에 출자를 해주신 거고 들어오셨고, 자본금으로 들어오셨고, 나머지는 다 회장님 처음에 만드실 때 이제 저희 법인의 3분의 1 주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 이렇게 해서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그룹 관계자, 3분의 1이 외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도 별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회사들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른 큰 기업 중에서 이런 CVC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했을 때 혹시 지침을 주시거나 한다면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뭐가 있을까요? 경험을 공유한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것들을 추진할 때 보면 하드웨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드웨어를. 그래서 뭐 건물을 어떻게 짓고 뭐 인테리어를 뭐 하고, 물론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공간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류할 수, 물론 그렇긴 한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실제로는 서비스 사업 자체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엑셀러레이터야 또는 CVC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우리가 말할 때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첫 번째 고객이 누구야? 첫 번째 고객은 역시 스타트업이야. 두 번째 고객은 어디야? 그러면 계열사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실은 잘 대부분 바뀌죠. 첫 번째는 내부 고객이 최우선되고 두 번째가 스타트업이야.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쪽에 첫 번째로 스타트업이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이야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야 돼요. 아주 하나의 뭐 회사 내에 하나의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마인드에 마음속에 아주 구성원들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쉽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대기업의 어떤 데모데이나 행사를 가보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회장님조차도 의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데모데이 하면 뭐 저희 회장님은 잘 안 오시는데 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룹의 핵심 그룹의 임원들이 다 오시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의전을 안 하고 그냥 한두 분 정도 외에는 뭐 앉는 자리도 저희가 배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대기업이 하는 데모데이에 가보니까 앞줄에는 그 대기업의 임원분들로 쭉 쫙 앉아 채우는데 있으시고 그분들을 위한 마치 무슨 발표회나 보고회처럼 스타트업은 뒤에 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게 사소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 머릿속에는 첫 번째 케어해야 될 대상이 그룹 내에 높은 임원들이 케어해야 될 대상이기 운영 때문에 중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고객이 내부인이고 2고객은 제가 볼 때는 2고객이 스타트업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뒤에서 있거나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스타트업들인데 저희는 사실은 그 마인드셋을 딱 셋업하고 나니까 알아서 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그룹의 임원들도 당연히 스타트업이 최우선이야. 그래서 저는 준비되죠.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질문이 마지막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롯데 엑셀러레이터 설명 주실 때는 사회공헌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롯데 엑셀러레이터 그다음 아까 투자적인 부분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이 투자회사 신기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그냥 우리나라 스타트업 발전에만 이바지한다는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대기업 기반의 엑셀러레이터는 어떤 목적, 어떤 고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보충으로 설명을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와 신기사와의 조합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조합이죠. 아니 이런 조합을 생각해낸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합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네. 사실 우리 이 업계에 오래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내는 거 보면 앞으로 여기 뭐 어떻게 되려는 그렇죠. 거지? 뭐 무슨 모습이 되는 거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돈 버는 조직인가? 네. 이게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지만 바깥에 있고 이것도 명백한 다 이 주식회사고 투자자도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럼 롯데에서 바라보는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뭐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거나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고 이제 뭐 저희가 저희가 설립 목적 두 가지가 굉장히 그건 클리어한 것 같아요. 사회공헌 하겠다. 이거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만든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건데. 근데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죠. 사회공헌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저희가 실제로는 뭐 1년에 뭐 운영비를 한 큰 돈을 쓰진 않아요. 한 20억 남짓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주변은 뭐 다 스타트업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롯데그룹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그 실효성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렇죠. 그 이상의 가치가 그렇죠. 그거는 뭐 롯데에 대한 이미지가 저도 이 롯데 엑셀러레이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판도 진짜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근데 나중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나중에 뭐 엑시스 되면 그 적자분도 대부분 메꿔질 것 같아요. 지금 메꿔지는 거 사실은 거의 뭐 BP에 도달하지 않을까 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금 누적 적자를 다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선발이 네. 돼서. 두 번째는 근데 궁극적으로 그룹 내에서 바라는 건 사회공헌 말고 이미지 좋아지는 거 말고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이런 채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대충의 트렌드는 짐작하고 있어야지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거든요. 근데 늦게 대응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사업의 인터벌이 한 10년 단위 이랬으면 지금은 그게 한 3년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코스트도 너무 많이 들고 조직 자체가 뭐 대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유조선 같은 거라서 유조선 방향을 확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시 기민하게 트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해놓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물밑에 있는 한 2, 3년 후에 이렇게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는 큰 배의 트렌드를 이 투자를 통해서 이 교류를 통해서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류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선제적으로 얻는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이라는 게 역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굉장히 뭐 앞으로 가서 더 끝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자, 홍 대표님 뭐 네. 들으신 소감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롯데가 대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 거 내에서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보여주는 길이나 과정은 굉장히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 공헌적 의미나 회사의 뭐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왜 가능한가를 오늘 김영덕 상무님이 출연해 주시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도 대기업에게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뭐 수익 사업을 거기서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진 문화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뭐 받아들이는 모습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전 들렸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였지만 제가 또 그 GS 홈쇼핑에서도 비슷한 벤처 투자팀의 그 일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냥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큰 뭐 정말 유니콘 기업이 된 경우들은 있지만 이렇게 뭐랄까 대기업과의 콜라보 혹은 대기업과의 전폭적인 지원 혹은 이런 후광을 얻고 그렇게 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모습까지 추후에 뭐 롯데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이제 대기업 기반의 이런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모습까지 좀 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홍 대표 어떠셨는지요? 네. 시리가 왜 대답을 하는지. 네. 그 오늘 역시 저는 근데 오늘 영덕 상무님께서 이 순서 첫 번째 고객이 누구냐 이거에 네. 그게 저는 오늘의 압권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벤처 캐피탈을 하던 저는 오늘 반성이 많이 더 되기도 했어요. 네. 빨리 대기업으로 들어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저한테서 1차 고객은 누누이 저도 어디 가면은 이제 뭐 벤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LP가 좀 그걸 명확히 우선으로. 네. 근데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과거에 많이 봤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모습. 그렇죠. 근데 이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의존도 없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우리가 보육하는 기업들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김영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그래야 균형이 맞다. 여기가 워낙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균형이 맞다라는 말씀은 충분하게 약자 입장에서 그래서 매니저들이 약자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오늘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불과 그 4회 4호밖에 안 됐지만 4회 5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평판도 좋고 잘 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상무님 마지막으로 혹시 빠뜨린 거나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보육 기업 중에 이제 그 링크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의 케이스가 사실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에 굉장히 좋은 사례 같은데 이 회사의 OEM 생산을 롯데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이에요. 예, 롯데 캐논이. 롯데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링크플로우는 그 3D 카메라 예, 여기다 이렇게 차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의 경찰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쓰는 촬영하기 거죠. 하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로 쓰거나. 네. VR 기기, 네. 뭐 3D 카메라인데 그걸 초기에 이제 양산할 때 굉장히 훌륭한 팀인데도 양산은 뭐 예를 들면 부품 조달이나 등등 어렵죠. 네네네. 근데 그걸 롯데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개발 단계부터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도와주다가 하청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되면 내년 후년 되면 몇백억씩 받을 텐데 그게 신사업의 하나로 연결됐고 와, 네. 그다음에 수출은 롯데 상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는 롯데 첨단 소재가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가 하여튼 몇 개만 더 나와주면 굉장히 그렇죠. 성공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 케이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케이스에 모범이 될 만한 네. 우리 방송 보신 네. 창업자들 관심 있는 분들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 엑셀러레이터에 지원해 주시면 예, 오기를 모으고 네,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네. 김홍덕 사모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